네, 제일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세이코 시계고요. SNZF-17 J1 모델입니다. 이 제품도 J 모델이 있고 P 모델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J 모델이고요. 그 형상은 모두 같지만 이제 원산지가 재팬이냐 아니면은 타국이냐 그 차이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외관상은 다 똑같은데 이제 그 K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재팬 무브먼트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은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보셔도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다시 한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리뷰를 꼭 안 해도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리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청 리뷰를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일반적인 리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그 장단점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시계가 그 서브마리너랑 이 시계도 되게 비슷한 반면에 그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싸게 사시면은 이제 J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 원대는 잘 없고 20만 원대에서 시작하고 이제 타국에서 뭐 중국이나 타국에서 조립된 제품들은 10만 원 후반대에서 대부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시계를 그리고 그것도 오토 시계를 1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죠. 하지만 그의 반면에 이제 좀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SKX007 같은 경우는 방수가 20기압이라서 다이버 시계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이 제품은 이제 다이버 시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용두를 이렇게 두 번 빼도 이게 시간이 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단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반 다이버 시계들이 이제 방수가 20기압인데 이거는 이제 생긴 거는 뭐 다이버 시계라고 소개하는 분들도 있는데 막상 알고 보면 전혀 다이버 시계가 아니고 그냥 외관만 다이버 시계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SKX 주빌레 밴드랑은 다르게 이거는 이제 오이스터 느낌이 나는 3연줄이고요.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원하시는 걸 하시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3연줄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SKX 같은 경우도 3연줄로 이렇게 호환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기본적으로 다이버에서 많이 채택해주는 세이코 이중 디버크를 채택을 해줬고요. 안에 보시면은 이제 그 시스루백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스루백이 되면 방수 성능이 약간은 좀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오리스나 더 좋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시스루백을 채택하면서도 방수 기능이 좋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시스루백을 함으로써 이제 아무래도 방수 기능은 좀 떨어지는데 한몫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스루백도 보시면은 그냥 시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화려하고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오토시계이기 때문에 이 안에 무브먼트들이 그 일단은 4R35보다는 좀 저렴한 무브를 썼고요. 그래서 이 안에 로터들도 조금은 시계를 많이 봐온 저로서는 조금 안에 로터들의 그런 형상들이 조금 저렴한 티가 난다? 약간 이렇게 단점을 굳이 꼽고 싶네요. 예. 그리고 비싼 시계로 올라갈수록 시스루백 밴드 뒷부분에 있는 무브먼트는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계를 많이 보신 분들은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까지 고급스럽게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겠죠. 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시계입니다. 일단은 베젤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젤이 돌아가는 느낌도 전혀 싼 티가 나지 않습니다. 네. 싼 티가 나는 부분은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일단 이 밴드에 유격이 조금 있어요. 밴드에 유격이 있다 보면은 유격이 있을 때 이 부분에 살짝의 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마감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10만 원대에서 마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돌려서 용도 두 칸 돌려서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용도 한 칸 빼면은 날짜창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반대로 돌리면은 이제 그 요일창인데 보통은 두 가지 언어를 지원해줘요. 여기는 이제 로마자로 1, 2,
3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아랍어나 스페인어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 하지만 저희는 인제 영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영어를 보기 때문에 거의 뭐 쓸모는 없겠죠. 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엔드피스 부분이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예. 이 부분이 좀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비어 있음으로써 이런 그 부분들이 쪼끔 '이런 틈도 발생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무광 시계고요. 딱 봤을 때 디자인으로서는 되게 손색이 없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또 세이코 시계가 야광을 굉장히 잘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야광에 있어서만큼은 네 뭐 만족하시리라 봅니다. 대부분의 그 무광 재질로 표현을 해 놨고 요 측면 쪽만 유광이 들어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풀러서 착용샷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요런 느낌의 시계고요. 예. 딱 봐도 다른 브랜드의 느낌이 많이 물씬 나는 그런 시계입니다. 네. 저와 되게 오랫동안 함께했던 시계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계고요. 그리고 이 시계 이제 별칭이 베이비 스모인데, 저 같은 경우는 왜 베이비 스모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세이코 스모라는 모델이 이 바디는 크고 줄은 얇다고 해서 스모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음 그렇게 뭐 바디가 크지도 않고 뭐 줄이 좁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래서 베이비 스모라고 했겠지만 굳이 스모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 없이 이렇게 그 겉의 크기와 이 줄의 폭이 조화로운 시계입니다. 그래서 굳이 베이비 스모라는 별칭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SNZF-17의 그 장단점을 소개를 해 드렸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